그리움이란 무엇일까요? 서해 바다가 너무나 그리웠던 금강산 한 자락이 백령도를 찾아와 두무진이 되었습니다. 장군을 닮은 넉넉한 그 품속엔 살아있는 생명들도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마우지와 잔점박이 물범도 이곳을 고향 삼았습니다. 섬이 빚어낸 천혜의 자연을 사람들은 밥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쌓이고 쌓인 그리움을 담아냈습니다. 육지가 그립고 사람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 깊은 주름처럼 골깊게 패인 오래된 그리움의 맛을 찾아 백령도로 갑니다. 동경 124도 40분, 북위 37도 58분. 백령도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섬입니다. 바다가 잔잔한 날이면 장산곤매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만큼 동력단과 가까운 곳이죠. 대길로 4시간이면 다 올 수 있지만 마음 먹는다고 언제든지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늘이 허락해 주어야만 빗장을 열어주기 때문인데요. 요 며칠 풍랑주의보 때문에 사흘 만에 섬에 배가 들어왔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는 장세득 씨. 고향 집에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리는 팔순의 노모가 계십니다. 왔어요. 어야, 멀미 안 해? 추워 갔다. 어서 들어. 추워. 머리 희끗희끗한 중년에 접어들었건만 어머니는 아직도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을 어린아이 대하듯 하십니다. 거기 들어가야지. 추워 배에 싸서. 추워. 멀미도 안 해. 난 멀미 안 할게.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낫으면지. 미리 데워놓은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시더니 저녁 준비를 서두르십니다. 어머니의 장독대엔 험한 뱃길에 시달린 아들의 속을 개운하게 풀어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호박분지 김치입니다. 백년선 이게 아주 터진 음식이 이거 없으면은 김치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지. 제일 좋은 거니까. 고춧가루도 안 들어가고 그냥 채소 절임처럼 심심해 보이는 별난 김치입니다. 어머니는 여기에 물을 자작하게 붓고 보글보글 끓여내십니다. 마치 우리가 저녁마다 김치찌개를 끓여 먹듯 백령도 사람들이 늘상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호박잔지, 너 좋아하는 호박잔지. 다른 일에는 통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머니 호박잔지만은 유독 탐을 냅니다. 좀 쌀 갖고 나와. 다 먹었어 그거 벌써? 다 먹어. 한 달도 못 됐는데 그거 한 쪼는 가지고 한 대 다 먹었나? 나이 들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게 어머니 손맛인가 봅니다. 이상해 이건. 엄마가 해 맛있지? 젊은 사람들하면 또 맛이 없어요. 이상해 이건. 꼭 저기 해갖고 나가죠.
김장철에는 꼭. 이거 없으면은 밥 밥을 먹자 안 그러면 먹어요? 들어왔다가서도 이렇게 쳐다보. 아이고 호박잔디. 그러면 또 볶아줘야지 되세요. 호박잔지만 있으면 다른 그쪽은 반찬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빨이 시원찮아서 한 것도 딱딱 먹겠는데. 네 형제들이 많으니까 제끔 그걸 제끔 꼭두기알을 먹으려고 계속 해짓는 거죠 이제. 입에 오면은 또 깨무는 거 톡 튀어나오는 맛. 좀 쌉쌀하죠 좀. 그래서 고개 터지면서 그또 분지 같은 게 들어가고 개하는 맛이 나요. 개운해요. 예. 섬을 떠나 수십 년을 살았어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중독성이 강한 호박 분지 김치. 과연 그 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단 들어가는 재료부터 육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호박김치의 시금시금하고 알싸한 맛을 내는 재료가 바로 분지입니다. 우리가 추어탕을 먹을 때 넣어 먹는 산초가루의 열매를 말하죠. 고춧가루가 전해지기 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산초 열매를 마련해 두었다가 음식에 양념으로 즐겨 썼다고 합니다. 이거요. 여기는 분지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추석 전에 산에 가서 이걸 따오놔야 안 빠그라져요. 추석 다 오면은 요걸 빠그라지면 새까매서 깔깔해요. 호박잔지에 열나면은. 한까리 요거 일찍 따다가서 따끈한 물에 소금 좀 치고서 한 이거 2번쯤 우려내야 돼요. 따라내 찍고서는 또 따끈한 물을. 바닷가 지방 김치에는 해물이 빠지는 법이 없죠. 백령도에서는 톡톡 씹히는 맛이 일품인 꺽죽이 알을 씁니다. 가을에 상강살이가 꼭지기가 얼르거든요. 그럼 그때 나가서 찍어오는 사람도 있고 잡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그 구물 나와서 그런 데서 잡는 사람도 있고 무트로 가서 찍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꺽죽이는 삼색이를 말합니다. 그 알을 모아 김치에 쓸 만큼 백령도 사람에게 친숙한 생선이죠. 못생긴 사람을 보면 잘생기지 못하고 못생긴 사람을 보면 에휴 저 사람은 꺽죽이같이 생겼구나 그래요. 특별한 음식 같지만 사실 호박잔지는 배고프고 반찬이 없던 시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이거 김치 다 하고 찌끄자기가 많이 남으면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양념 김치하다 양념 남으면 다 섞어가지고 호박 넣고 이렇게 해서 해도 먹어도 김치 맛있어요. 호박김치 하면. 음식을 만들고 남은 재료와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두 모아 만들어 먹었던 일종의 재활용 음식인 셈이죠. 작년 전통 음식. 김치 담그는 내내 아웅다웅하는 두 할머니. 알고 보니 그 가난한 시절 호박잔지를 함께 만들어 먹으며 살아온 막역한 사이입니다. 거기다 담아서 몇 가지 섞으면은 두 분이 어떤 사이세요? 친구지요? 어떻게 된 친구예요? 한동생이에요. 나는 조금 일찍 낳고 10일 먼저 낳고 이 사람은 20일 렌중 나서요. 한 달에 난 친구야요.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세요? 그렇죠. 어떨 땐 돌아가면 팍팍 대답해요 동생이. 하면 나는 언니라고 그렇게 하면 언니한테 되냐. 아니지 80이 나서 뭘 싸워야 안 싸우지. 이렇게 꼭 대답을 하거든요. 다 물어보고 안 끝내더래. 이제 모든 재료를 한데 넣고 섞기만 하면 됩니다. 시알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맛과 식감을 갖고 있는 재료들을 한데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까나리 액젓입니다. 따라오나 이렇게 옳지. 까라리 쪄국이에요. 까라리 쪄국. 그거 요야만이 맛있죠. 이 음식이. 그거 안 넣으면 구수도 안 하고 맛이 없어요. 어휴 맛있겠다. 냄새도 아주 고소하니 난다.
이게 지금은 그렇지 이제 익으면 맛있죠. 준비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 속이 다 든든합니다. 안에 가져가시려면 비닐부터 다 가져가세요. 푹 삭힌 호박 잔지는 겨우내 온 식구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피가 나와서요. 이 집이가 나는 여기가 고향이니까 시집을 일로 한 거야요. 이 집으로. 하고 난 저 뒷집에서 살고. 그래서 애기 낳고 걸어가다 보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죠. 근데 이렇게 늙어서는. 우리가 18살에 만났지? 까나리 재배했다잖아요. 아버지가 업을 했기 동안에 우리 이 조그만 목선 가지고 여기 넘어간 거예요. 노순일 할머니가 백령도에 오게 된 건 전쟁 와중이었습니다. 일사후퇴가 시작되고 파죽지세로 몰아치는 북한군 기세에 피난민들은 황해도 해안지방까지 쫓기게 됩니다. 더 이상 탈출로가 없었던 6만여 명의 피난민들은 바다를 건너 섬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목선들도 타고 왔고 또 세 군데 이 황해도 서쪽 해안에 그 세 군데 송화 그다음에 은율 그다음에 장현 이런 데에 그 직결해 있는 것들을 해군이 구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서해 5도 중 가장 큰 섬이었던 백령도에는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몸을 뉘일집 한 칸도 먹을 것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피난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모르니까 그때 당시 옛날에 지금은 장기부서라 하지만 그땐 장질부서라고 이게 그거 갖다가 10병. 그냥 피난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돈 다 잃고. 피난 나와서 이렇게 많아서 너무 많아서 우리는 우리 친정 저기 너의 집 떼어서 큰 집 떼어서 큰 감에 걸고서 밥을 했거든요. 밥에서는 이렇게 지우기로 해가지고 저 시래기 같은 거 반찬 따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밥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쫙 줄르시고 있으면 한 덩어리 쓱 다 타가지고 댕겼어요. 이제 저쪽에 피난 나올 때는 몇 주 있으면은 자기 고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나왔지 이렇게 60년씩 이렇게 오래 단절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고 곧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백령도에서 살다가 가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백령도로 많이 왔죠. 고향 땅까지는 불과 15km. 그러나 통일이 되면 남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몇 주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벌써 60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최접점에도 모진 삶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믿을 것이라고는 부지런한 제 몸뚱이 하나뿐이었던 사람들에게 백령도의 풍성한 바다는 살아갈 힘이 돼 주었습니다. 부지런한 노동으로 삶을 일구어가고 자식들을 키워낸 바다. 살 길을 찾아 육지로 떠난 사람도 많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고향 땅이 바라다 보이는 백령도의 한이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좋아서 팔지는 못하고 저기 먹지 뭐 늙으니까 얼마 쫓나요? 많이 못 쫓니까. 백령도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아예 굴 양식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백령도에서 나는 굴은 100% 자연산 꿀입니다. 오직 바위에서만 붙어 자라기 때문에 굴을 캐는데도 꾸제라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찍고, 이거는 찍고, 이거 찍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져와야지 이거. 이렇게. 굴은 겨울에 끝 무렵인 요즘 가장 맛이 좋습니다. 오늘처럼 햇살이 따뜻한 날이면은 한위 해변은 굴 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모처럼 할머니를 따라 굴을 캐러 나온 할아버지. 어째 굴 캐는 문양이 조금 어설프십니다. 3만 원 정도. 저런 건 할 줄 모르거든요, 남자는. 하니까 이렇게 따다가 집에서 조그만 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조그만 칼로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해서 알로 까죠. 백령도 굴은 크기는 손톱만 하지만 작은 만큼 단단하고 향이 강해서 다른 굴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합니다. 자연산이기 때문에 도시굴보다는 작지요. 그래도 향은 더 많고요. 맛있어요. 도시굴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시에서 양식하는 굴은 크고 그렇지만 여기는 이거 자연산이니까 그 향도 있고 맛도 있고. 하지만 자연산 굴의 가장 좋은 점은 임자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품을 팔면 반찬 걱정을 덜 수 있으니 이만한 소일거리도 없을 듯합니다. 오늘 노부부의 저녁 밥상에도 굴이 올라가겠죠. 백령도 사람들이 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송송 썬 김장김치에 백령도 굴을 듬뿍 넣고 버무려 짠지떡을 빚어 먹는 겁니다. 메밀가루와 밀가루 외에 찹쌀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떡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하는데요. 만두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떡은요, 짠지떡은요 굴아가 김치아가만 넣어야 맛있고요. 만두에는요 두부, 잡채 그런 거 다 숙주나물도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달라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짠지떡은 여럿이 모였을 때 해먹습니다. 겨울철 일이 없을 때 이렇게 짠지떡을 빚으며 수다도 떨고 정도 나누었습니다. 큼지막하게 빚은 짠지떡을 찜통에 쪄내면 겉에 피는 쫀득쫀득하고 먹으면 바다 내음이 가득한 별미가 탄생하는데요. 손바닥에 들기름을 척척 발라 마무리합니다. 들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들기름 고소한 맛에 이 짠지떡 그 향이 더 살아나 있거든요. 김치 그 위에 김치맛하고 들기름 맛하고 조화가 딱 맞아요. 짠지떡을 빚고 남은 반죽을 모아 또 다른 별미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저녁끼리로 이렇게 거말떡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배웠어요. 그 말은 꼴찌라는 뜻이니 짜투리로 만든 떡에 이런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요.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반죽을 끓는 물에 넣고 익힌 다음 팥고물을 묻히면 그만입니다. 거칠고 투박하기 그지없는 음식이지만 남는 음식 재료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알뜰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닮은 거 아니지? 안 닮은 거 하나. 이 짠지떡과 거말떡을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앉아서 몰래 먹으려고 입술에 갖다가 싸움하는 거야. 서로 숟가락으로 많이 먹으려고. 뜨가려고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생각. 그렇게 해서 식량으로 많이 먹었지 뭐. 그럼. 그래서 내가 모두가 어렵던 시절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음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했던 외로운 섬 생활도 그 힘들던 피난 시절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이렇게 함께 나누는 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죠. 백령도를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김선복 씨는 아직도 백령도 음식을 밥상에 올립니다. 짠지떡뿐 아니라 짠지 두부도 만들어 먹습니다. 두부가 김치로 김치 국물하고 이렇게 채에다 받쳐서 콩 갈아서 두부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간수 치지 않고 김치 국물, 김치 송송 썰어서 넣으면 이렇게 엉겨요. 잘 안 엉기면 그때 한번 끓이면서 바닷물을 쬐끔만 넣으면 이렇게 돼서 굉장히 담백하고 건강에 좋죠. 짠지떡에 곁들인 시원한 물김치도 준비합니다. 네, 김 여사님 댁 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한국인 밥상 새로 뵙겠습니다. 그 섬과 육지와의 어떤 아픔이라고 할까요? 네, 저한테 아픔은 제가 결혼식 때 부모님이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배가 한 달 만에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배가 4시간한테 간다고 그러지만 파도가 있으면 또 못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딸이 하나인데 손을 못 잡아서 사진도 걸지 말라고 섭섭하셔가지고. 이거는 그 백령도의 더봉이에요, 이게. 더봉? 네. 개풀 이름이 더봉이에요. 양념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름입니까? 들기름이요. 들기름이요. 네, 백령도에서 나오는 들기름을 먼저 두르고 그 다음에 양념장. 근데 양념장이 다 까나리 액젓. 여기다 이미 쳐놨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쳐놓을게. 마치 가보지 못한 땅이지만 황해도에 이게 맛이로구나. 황해도 대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잡섰구나. 그 황해도 음식은 다 간이 심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커요. 조금조금하게 하지 않고 전부 크게 하면서 짜지 않고 맵지 않고 심심하게. 황해도 쪽, 그 장상곳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이 경기도권 이쪽하고는 조금 먼 지역이죠. 근데 황해도의 음식 문화가 그 백령도에는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분단 이후에 황해도와의 연결고리는 끊어졌고 이 남쪽에서도 아주 먼 지역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오히려 저 북한에 있는 황해도보다 백령도에 있는 황해도 음식이 더 황해도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단이 되기 전 백령도는 황해도 땅이었습니다. 백령도 앞바다엔 효녀 심청이 환생했다는 연봉바이며 고양미 300석에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의 전설이 전해옵니다. 그 유명한 고전소설 심청전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백령도라고 합니다. 심청전을 보면 백령도는 그 옛날 중국으로 가는 상인들이 드나들던 무역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지금처럼 외딴 섬이 아니라 황해도 지방의 문화중심지였던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음식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유독 겨울이 길고 추웠던 황해도 지방의 겨울 별미 중에 하나가 바로 냉면입니다. 한방눈이 내린 날 아낙네들이 아궁이에 뜨끈하게 불을 지피면 동네 남정네들은 냉면 뽑는 분틀을 설치합니다. 나무틀보다는 좀 수월한 국수틀이라고 하지만 면 뽑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정 두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데 또 전 먹던 힘까지 써도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좀 세게 기름 뽑아야 돼. 또 올릴까? 겨울 되면 이렇게 눌러서 많이 먹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렇게 내겠어. 이렇게 힘이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는 음식이기에 냉면은 결코 혼자서는 해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던져갖고 씻는 것까지. 야, 그릇 가져와. 지금은 음식점에서 냉면을 사 먹지만 옛날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냉면을 눌러 먹었다고 하죠. 내가 할게. 금방 뽑은 메밀면에 얼얼한 육수를 얹어 먹는 풍경 참 오랜만에 봅니다. 고향의 맛이야 이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울에 이 차가운 냉면을 먹었던 걸까요? 옛날에 뭐 추우니까 뭐 아궁이 불도 뗄 겸 근데 겸사겸사 겨울에만 꼭 먹었어요. 냉면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뜨끈한 온돌방에 앉아 이를 부딪혀가며 먹을 때 진정한 냉면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옛 문헌에도 냉면은 겨울철에 먹던 우리 고유의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냉치냉이란 말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데 차가운 냉면을 먹으면 더 추위를 타게 되지 않을까요? 겨울에도 춥다고 항상 이렇게 그 속이 추운 게 아니라 겉에는 굉장히 춥지만 속은 굉장히 따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냉면을 드시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냉면의 메밀을 보다 보면 메밀이 굉장히 그 겨울을 지나서 여름이 되기 전에 메밀을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맛과 향을 잃어버립니다. 냉면의 주 재료인 메밀은 특유의 구수한 향이 풍미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수확하고 시간이 지나면 향이 다 날아가 버려 맛이 없어지죠. 늦가을에 메밀을 수확하는 북쪽 지방에서는 겨울철 햇메밀로 냉면을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맛이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다 여러 집 다 모여서 이거를 사갖고 국수를 눌러서 매 집 다 그렇게 아서 먹고 그랬어요. 미리 가루를 내지 않고 냉면을 누르기 바로 전에 메밀가루를 타는 이유도 바로 메밀 특유의 풍미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에 냉면을 먹는 또 다른 이유는 조리 방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메밀은 차갑게 먹어야 쫄깃한 질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메밀은 그 글루텐이 없습니다. 반죽을 하게 되면 이게 점성이 안 생겨서 이렇게 금방 풀어집니다. 뜨거운 국물 안에 이제 넣는 음식으로서 메밀면이 안 좋고요. 다음 메밀쌀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차갑게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메밀 음식은 발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냉장 시설이 없었던 시절, 메밀을 차갑게 즐기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담근 동치미가 꼭 필요했습니다. 메밀이 가장 맛있는 계절, 차가운 육수를 얻을 수 있는 계절은 겨울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냉면이라는 우리 고유의 겨울 음식이 탄생하게 된 거죠. 백령도는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면 소재지이지만 냉면집은 4-5군데 됩니다. 원래 메밀냉면을 즐겨 먹기도 했지만 피난민들이 이주해 오고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냉면은 백령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백령도 저도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백령도 냉면을 한번 맛보기로 했습니다. 백령도 출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사는 그런 지역 같습니다. 물론 인천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백령도식 냉면집이 저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난 평양냉면, 함흥냉면 이거 많이 들어보고 먹어보기도 했습니다만 백령도 냉면이라는 게 저로서는 좀 생소함을 느낍니다. 과연 이 백령도 냉면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대개 고향이 어디세요? 백령도 쪽이시나요? 아니면 이제 황해도 쪽, 이제 윗분들이 황해도 쪽에서 이제 어렸을 때 드시던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황해도식 냉면이라는 백령도 냉면. 역시 주문을 한 다음에야 면을 뽑아 손님상에 내놓습니다. 네, 선생님 냉면 나왔습니다. 아유, 예. 아, 이거 국물이 아주 걸지네요. 예, 저희는 국물이 좀 탁합니다. 저희 백령도 냉면 같은 경우는 가위질을 안 하셔도 뚝뚝 끊어진다 이거죠. 이발로만 끊으셔도. 면을 내가 한번 볼게요. 예. 면만 먹어도 벌써 구수한 풍미가 느껴지는데요. 메밀이 풍부하게 들어간 면발은 뚝뚝 끊기기 때문에 치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먹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백령도식 냉면은 전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메밀과 밀가루만 들어갑니다. 이에 비해 평양식 냉면은 어느 정도 전분이 들어가 있어 면발의 탄력이 느껴지고, 전분만으로 만드는 함흥식 냉면은 윤기 있고 쫄깃한 면발을 자랑하죠. 까나리 액젓이요. 아, 이게 까나리 액젓. 아니, 여기 이제 까나리 액젓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적어놨습니다. 까나리 액젓 같은 경우는 이제 향도 있지만은 간이 배 있는 액젓이기 때문에 간을 보시면서 냉면과 까나리 액젓의 조합이라니 현재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간장처럼 짜네. 왜? 까나리 액젓 자체가 맛이 묘한 맛이 있네요. 예. 참 묘한 맛이네.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맞출 뿐 화장 안 한 여인처럼 수수한 것이 백령도 냉면입니다. 고기로 화려하게 고명을 얹은 평양식 냉면이나 생선회를 얹어내는 함흥식 냉면과는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령도 냉면에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냉면은 이제 후식이 있습니다. 이 면을 드시고 나서 차가운 이제 속을 달래시라고 이 면수에, 이 면수란 거는 이제 메밀면을 삶은 물인데요. 이제 100% 메밀을 쓰다 보니까 면수에서도 메밀차 같은 구수한 향이 납니다. 거기에 이제 계란 노른자를 약간 으깨서 까나리 액젓을 타서 드시면 속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까나리 액젓은 여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먹을 때 여기 백령도 냉면 먹을 땐
계란을 먹지 말아야 되겠네. 계란을 이제 백령도 분들은 계란을 꺼내서 따로 놔두시고 보관해두나? 예. 면만 드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란을 이제 으깨서 드십니다. 아, 뜨뜻하니. 아, 이것도 또한 별미네요. 어디서 못 먹어보던 맛이 나오네. 뜨뜻한 방에서 찬 거를 나누는 참 우리 고유의 낙이 있다, 가족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누군가는 백령도를 늙은 신의 마지막 예술품이라고 표현을 했다죠. 그 명성에 걸맞게 해안마다 절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투구를 쓴 장군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 바위에는 두무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바위에는 오랜 세월 파도가 만들어 놓은 물결 무늬가 마치 주름살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기암 괴석들은 침식과 풍화를 반복하면서 또 다른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오랜 세월을 깎이고 부서지며 콩돌 해안을 만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단한 콩돌이 잘게 부서져 만들어진 백사장이 바로 사곳 해변입니다. 여느 모래사장과는 달리 단단한 규사토로 만들어진 이 해변은 평상시에는 차가 달리는 도로로, 비상시에는 천연 비행장으로 쓰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외로운 섬이 됐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덕분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잔점박이 물범처럼 사라져가는 동물들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천혜의 바다는 백령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함순이 씨는 바다에 나가기 전 마치 전쟁터에라도 나가듯 온몸에 완전 무장을 합니다. 조금 입어가지고는 추워서 하지도 못해요. 아무리 매서운 한파가 몰아쳐도 바다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때도 맞아야 하고 민간인이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날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면 섬바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섭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 추위라는 게 이런 걸까요? 차가운 칼바람 속 바닷가 바위 밑에는 해삼이란 놈이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 치고는 수확이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순이 씨가 바다에 나온 주 목적은 김치 담을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김을 매듯 바위에 붙어있는 해초를 갈무리합니다. 네, 지금 뭐 채취하세요? 도봉이요. 도봉이 어떤 해초예요? 이거는 바닷가에서 겨울 소리만 나는 풀이고요. 저기 술 드시는 분들 술 해독제로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치도 해 먹고 지져도 먹고.
먼저 나온 이웃집 김옥경 씨는 바위에 카페트처럼 붙어있는 해초를 땁니다. 국거리 재료인 가실입니다. 봄에 이것도 봄에만 나와요. 봄에 나오니까 봄에 국거리 먹고. 아직 봄나물이 나오기 전 겨울에 나는 해초는 백년도 밥상에 훌륭한 반찬거리가 됩니다. 더벙이는 이름처럼 숱이 많은 더벙머리 총각을 닮았는데요. 특히 백령도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응? 해독제. 술들을 좋아하니까 백령도 사람들은. 맛은 김과 비슷하지만 물에 넣으면 녹아버리는 김과는 달리 더벙이는 물에 데쳐도 씹히는 맛이 독특합니다. 백령도에서는 이 더벙이로 물김치를 담가 먹는데요. 여기에 시원한 동치미가 한 몫을 단단히 합니다. 육지에서는 군툭내 난다 그러지? 그렇게 해서 못 먹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동치미 무를 썰어 놓고 동치미 국물과 김장김치 국물을 섞어서 김치 국물을 만듭니다. 겨울에는 도빙이 김치를 타 먹기 위해서 김치가 국만하게 남으면 조금씩이라도 한국자라도 그냥 이렇게 모아뒀다가 필요할 적에 이렇게 조금은 가지고 안 되거든요. 해초에 여러 가지 김치들을 조합한 참 희한한 음식입니다만 그 맛이 시원하고 깨끗해 집집마다 이 더벙이 김치를 담그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시원하다. 근데 이걸 조금 냉장고에 이어두다 먹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차게 해서 먹으면 더 좋고. 추운 겨울에 물김치라 한겨울에 냉면을 먹는 이치와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차갑게 먹는 더벙이와는 달리 가시리는 뜨거운 국을 끓여 먹습니다. 가시리 지금 한참 먹을 때지. 굴과 함께 넣어 국을 끓이면 아무런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도 바다의 향미가 제대로 우러나옵니다. 어쩌면 이 많은 해초들의 맛과 쓰임새를 이렇게 잘들 알고 있을까요? 밥을 지을 때도 해초가 빠지질 않는군요. 해초인 말과 굴을 넣고 지은 말밥을 양푼 가득 넣고 들기름에 쑥쑥 비벼 먹습니다. 작년도 들게. 깨서 좀 칠까? 안 쳐서 될 거였는데요. 양념 많이 하면 안 맛있어. 굴 들어가고. 됐어요. 이대로 그냥 먹으면 돼요. 보리쌀을 조금 넣고 이거 많이 넣고 먹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해초와 더불어 겨울철 귀한 구황식품이 바로 백색 고구마입니다. 그 백색 고구마인데요. 이게 다른 일반 고구마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맛있어요 더. 그래서 백년도에서는 이 고구마는 전적으로 심거든요. 감자 중에 물감자가 있듯이 백색 고구마는 물고구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쪄놓으면 퍼석한 맛이 전혀 없고 꿀처럼 단물이 뚝뚝 흐릅니다. 백색 고구마를 다른 지역에 심으면 전혀 다른 맛이 난다고 하니 백령도는 토질도 남다른가 봅니다. 아 진짜 혼자 먹기는 아까우네. 겹다가요. 그래서 그런지 백령도 땅에서 나는 약초들은 약성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바위 틈을 뚫고 자랄 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백령도 하수오. 김종원 씨는 직접 효용을 보기도 했답니다. 이걸 장복을 했더니만 머리가 굵고 이 머리털이 여기 없던 게 살아나오고 아버지는 그 이상하네 뭐 이런 그런 소리도 어찌하, 머리수, 까마귀오. 과연 이름 그대로 머리가 검어지는데 효과가 있는 걸까요? 하수오는 신장의 기능을 북돋아줍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신장의 부속기관이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흰머리를 검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현대학적인 성분에 의하면 우리가 게르마늄의 성분이 굉장히 다량 들어있습니다. 게르마늄의 성분은 인체의 저항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근에 산소를 공급해서 이 검게 해주는 어떤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모근이 굉장히 검게 돼서 머리카락을 검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원 씨가 하수오 뿌리를 캐온 이유는 하수오 백숙을 해먹기 위해서입니다. 산에서 캐온 가시오갈피도 쪼개서 함께 넣을 모양입니다. 설설 끓는 물에 큼직한 토종닭을 넣고 하수오를 듬뿍 얹습니다. 백숙에 넣을 하수오는 좋은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수오는 백숙뿐 아니라 밥이나 죽을 써 먹어도 일품이고 잉어찜에 넣어도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잔뿌리만 넣었는데도 진하고 구수한 하수오의 향이 푹 우러나는데요. 겨울철 이만한 보양식이 없을 듯합니다. 이거 최고. 진짜 진국이 있어 이거. 이거 김종원 씨는 동네 친구들을 불러 하수오 백숙을 대접합니다. 하수오의 효용을 혼자 보기는 아까운 일이겠죠. 하수오 때문인지 어쩐지 친구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그거 복스럽게 먹네. 아줌마 따라주는 잔머리 굽는 로또 볶은 닭. 닭이 넓은 닭인데도 뚜룩하게 그냥 아주 ጨ깃ጨ깃하면서 잘 익혔지 뭐. 이게 저기 갖다가 아주 이 살을 연하게 만들어줘 또. 이게 하수가 거의 참 그거 이거 하수가 좋더라고. 백령도는 섬에서 나는 모든 것이 특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백령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척사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물범팀, 까나리팀, 특산물을 딴 팀 이름도 재밌죠. 마을의 명예가 걸린 만큼 윷놀이 열기도 뜨겁습니다. 들어가야지. 사긴 볼까? 어디 살게 있나? 그래서 많이 너무 수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님 많이 계신데 유용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콩 한 쪽을 먹어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백령도 인심입니다. 유난히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내왔던 사람들.
그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어르신네들이 그만큼 백성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또 이걸 우리가 지켜야지. 이렇게 지척해 보이는데도 밟아볼 수 없는, 지금은 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나의 형제들이 사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누가 저곳에 나의 소원을 데려다 주십시오. 누가 저곳에 내 어머니의 진지상을 차려 주십시오.